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출보건 문제 1회차 두 번째 과목 CS 전략 파트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서비스 청사진의 구성도에 관련된 문제죠. 그죠? 그래서 구성도가 보기에 나타나 있고요. 가에 들어갈 거, 가. 자, 가에 들어갈 게 뭔가요? 가장 상단 위에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가에 들어가는 부분이 가장 상단 부분에 있는 부분. 자, 고객의 행동 부분이죠. 고객 행동. 그 다음에 나와 다는 뭐죠? 종업원의 행동인데 종업원의 행동 중에서도 고객의 눈에 이 가시선에 따라서 지금 마가 우리가 가시선이라고 부릅니다. 이 가시선은 고객의 눈에 보이는 종업원. 그래서 나는 전방 종업원이죠. 그죠? 전방 종업원, 그 다음에 후방 종업원은 어때요? 이 가시선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종업원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후방이라고 합니다. 아, 제가 잘못 설명했네요. 이 가시선이 아니고 여기 마에는 상호작용을 하죠. 고객과 종업원 사이에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부분, 그리고 전방 종업원과 후방 종업원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가로선이 하나 있는데 고객의 눈에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로 구분하죠. 그죠? 여기가 가시선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원 부서죠. 그죠? 지원 프로세스에 해당되는 부분. 그러면 종업원과 지원 프로세스 사이에는 뭐가 들어가요? 상호작용을 하기는 하는데 어떤 상호작용이에요? 기업 내부적 상호작용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내부적 상호작용선이고 가로선 중에 자, 전방 종업원과 후방 종업원 사이에는 가시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과 종업원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상호작용선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에 들어갈 거 우리가 찾아보면 답이 고객 행동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시면 가나 다라 마바에 들어갈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 수가 있으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림으로 한 번 더 살펴보면 고객의 행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호작용선, 그 다음에 고객 후방 종업원, 그러니까 종업원의 행동 중에서는 두 가지로, 그래서 전방과 후방으로 나눠지되 무엇으로 구분된다? 가시선으로 구분된다. 그 다음에 지원 프로세스로 구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2번. 보기 내용과 관련성이 가장 낮은 용어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받은 전문 요원이 고객을 가장하여 서비스를 체험하고 조사하는 방식, 현장 접점에서 현장 방문을 통하여 암행 감사를 말한다. 이게 미스테리 쇼핑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와 관련된 용어와 해당되지 않는 거, 이게 뭔 것 같아요? 이 보이스 오브 커스터머 같은 경우는 우리가 VOC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고객의 소리. 고객이 기업으로부터 무엇을 주는 거예요? 피드백을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4번이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은 관련성 있는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3번. MOT 사이클 차트 분석 5단계 중 가장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거. 그러면 순서대로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그 접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뭘 해야 될까요? 사이클 차트를 분석할 때 첫 번째는 접점을 진단을 해야 되죠. 접점 진단. 두 번째는 뭐예요? 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뭐예요? 설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분화 시키겠죠. 그 다음에 시나리오 만들고 5단계에서 뭘 한다? 서비스 표준안대로 행동을 한다. 그래서 순서대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각각의 순서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얘가 5단계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34번. 기업의 높은 생산성, 원가 절감, 광범위한 유통 범위에 집중하기 위해 시장을 확대하고자 할 경우 이용되며 주로 개발도상국의 의미가 있는 마케팅의 개념. 보통은 이걸 갖다가 생산 개념,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산 개념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케팅의 발전은 우리가 생산 개념에서 제품 개념이 되었고 그 다음에 판매, 그 다음 마케팅, 그 다음 복합. 현재는 이제 복합 마케팅 개념의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35번. 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과거에 비해 다양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비자의 불만이 높아졌대요.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서비스 패러독스라고 한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뭐 공업화가 가장 주된 원인이었죠. 그죠? 그 다음에 36번. 고객이 추구하는 가장 일반적인 서비스 회복 방안 중 그 성격이 서로 다른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서비스 수정, 사과, 그죠? 발생한 사건에 대한 기업의 해명, 그 다음에 고객의 불만을
기업에 표현할 기회를 주는 거,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거. 어떤 게 좀 다른가요? 지금 서비스를 수정하는 것은 지금 나머지는 뭐예요? 그냥 공감하고 사과를 한 거죠. 근데 서비스를 수정하면 뭐가 들어요? 물질적인 어떤 그 비용적인 부분이 추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과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으로 나눠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비용을 발생시키는 서비스 회복 같은 경우 제품을 수리하거나 수정하거나 환불하거나 일부 환불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비용을 발생시키고요. 그냥 사과하는 거나 그 다음에 설명하는 거, 확신 주는 거, 그리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는 기업의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 거다. 이렇게 구분하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37번. 다음 중 애프터 서비스 품질 차원의 영향 요인과 거리가 먼 것을 찾아야 되죠. 그죠? 영향 요인이 아닌 걸 찾는 거예요. 정책은 영향을 미치는가요? 안 미치는가요? 미치겠죠. 그죠? 처리 시간. 공식적인 훈련 프로그램은 상관없어요. 얘는 전문성과 기술, 직원의 태도와 행동.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 5가지인데 전문성과 기술, 태도, 행동, 정책, 편의성, 처리 시간이에요. 영향도에 따라서 지금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뭐예요? 전문성과 기술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처리 시간이 가장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런데 매력적인 품질이 되겠죠. 그죠? 감동을 줄 수 있는 포인트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험 문제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거, 가장 미치지 않는 거 순서대로 나열해라. 다 나왔던 문제니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8번. 서비스 수익 체인의 구성과 관련해 외부 표적 시장을 의미하는 요소로 보기 어려운 것. 외부 표적 시장에는 누가 있나요? 고객이 있죠. 그래서 외부 표적 시장에 우리가 뭘 해야 돼? 물건을 팔아야 된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고객 충성도나 애호도나 뭐 수익이 올라가는 이런 관점으로 보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애호가는 뭐 충성 고객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 거죠. 고객 유지, 매력도, 재구매 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5번은 종업원의 선발과 경력 개발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어요? 기업의 내부에 있죠. 그죠? 내부의 운영 전략과 전달 시스템에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문제가 자칫 조금 어려운데 이 표로 보시면 조금 이해가 빠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 수익의 구성 요소는 자, 여기까지가 기업의 내부에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 내부에 있는 거. 내부 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부분. 그래서 여기서는 운영 전략과 서비스의 전달 시스템이 존재하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서비스 개념을, 가치를 누구에게? 외부에 있는 고객에게 전달하는 거죠. 여기가 표적 시장이야. 그러면 고객을 당연히 만족시키면 충성도도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자, 운영 전략 부분과 서비스 전달 시스템에서는 자, 종업원이 만족하면 당연히 고객을 만족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당연히 시키겠죠. 그죠? 그러면 이러한 종업원을 만족시키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내부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된다. 작업장의 설계, 업무 설계와 의사결정권, 선발 및 경력 개발, 보상과 인정,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그다음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적당한 도구 개발,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종업원이 만족하면 당연히 생산성도 올라가고 서비스 품질도 좋아지고 업무 역량도 좋아지고 만족도는 올라가고 충성도도 올라간다. 그래서 선순환의 원리가 이루어지고요. 여기에서 만족한 종업원이 서비스 가치를 고객에게 전달하면 당연히 고객의 만족도 충성도로 올라가서 뭐예요? 평생 가치 생기고 고객 유지. 주의 권유 같은 경우는 뭘 하겠다는 거예요? 구전을 하는 거. 매력도도 올라가고요. 재구매, 애호도, 그 다음에 고객의 요구를 겨냥해 설계된 서비스,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9번을 안 맞는가요? 아까 했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애호도가 돼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39번. 제품 차별화 요소 중 생산된 모든 제품의 단위가 일관되게 만들어졌으며, 그러니까 일관되게 만들어졌으며 또한 약속한 목표 규격 명세를 충족하였는가의 정도에 해당되는 게 뭔가요? 당연히 적합성 품질이겠죠. 그죠? 해서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시험 문제가 다 나왔어요. 그래서 다 외우셔야 돼요.
근데 뭐 우리 한글말이니까 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과는 갑인이 제시한 품질 구성 요소의 8가지 차원이에요. 해당되지 않는 것 당연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잘 나오니까 기억하시고요. 성과는 제품이 가지고 있는 운영적 특징, 그 다음에 특징은 특정 제품이 가지고 있는 경쟁적 차별성, 신뢰성은 잘못되었거나 실패할 가능성의 정도, 그 다음에 적합성은 그죠? 고객들의 세분화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지속성은요. 제품이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지속할 수 있는 기간.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 능력은 고객이 기업을 통하여 가질 수 있는 경쟁력으로 속도, 그 다음에 친절, 경쟁력, 문제 해결 능력 이런 부분을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심미성 같은 경우에 얘도 시험 문제 아마 모의고사에 있는 문제예요. 사용자가 감각에 소구할 수 있는 내용. 그 다음에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인지된 품질 같은 경우는 뭐예요? 기업 혹은 브랜드의 명성이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다 외우셔야 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40번 다음 보기의 내용 중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올바른 것은 그래서 누구나 좋아하는 장난감을 눈앞에 두고 한 그룹에는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 안 된다고 부드럽게 말하고 다른 한 그룹에는 절대로 가지고 놀아서는 안 된다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죠? 그 결과 부드럽게 말을 들었던 그룹의 아이들은 별로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단호하게 말을 들은 아이들은 엄격하게 금지당했기 때문에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없다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반면 부드럽게 말을 들은 아이들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딱 부러진 이유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땡땡땡이 생겨 장난감에 대한 매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게 뭐예요? 이게 부조화죠. 부조화. 그러니까 불협화 이론, 인지부조화 불협화 이론에 대한 예시예요. 그래서 인지부조화라고 해도 답이 되고요. 불협화라고 해도 답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그다음 41번 서비스 전달 시스템 유형 중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그래서 표준화된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적합하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비스 전달 시스템의 유형이 기능 위주가 있고요. 고객화 위주가 있고요. 여기 하나 없는데 프로젝트 위주가 있어요. 총 3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답은 좁혀졌네요. 기능 아니면 고객화겠네요. 근데 딱 기능은 딱 봐도 우리가 기능 위주니까 표준화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죠. 고객화는 뭐예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답이 벌써 나와주고서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표준화된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적합하고요. 서비스 제공자의 업무를 전문화하여 고객이 직접 서비스 제공자를 찾아가는 형태의 서비스 전달 시스템이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3가지가 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방금 했던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하는 기능 위주는 일반적으로 건강검진에 가장 많이 쓰여요. 병원에서 많이 쓰이죠. 그죠? 그 다음에 고객화 위주 같은 경우는 고객의 욕구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하는 거. 그래서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한 거다. 그래서 단점은 좋은 점은 이거지만 단점은 어때요? 일관화되고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미용실이나 세탁이나 숙박시설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위주의 서비스 전달 시스템은 뭐 이 자체로도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문제니까 기억하시고요. 프로젝트라는 그 자체가 벌써 규모가 좀 크고, 그죠? 그 다음에 어때요? 기간도 길어요. 그 다음에 비반복적으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몇 년에 한 번. 그 다음에 사업 내용이 굉장히 복잡해요. 이런 특징을 갖는 게 뭐다? 프로젝트 위주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이러한 유형이 뭐다? 월드컵이나 공항건설이나 그다음 경영 컨설팅 이런 부분이 여기에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3가지 유형 다 시험에 다 잘 나오기 때문에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42번 서브컬의 5가지 품질 차원별 설문 내용 중 공감성에 대한 그죠? 공감성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자, 1번에 직원의 옷차림이나 용모는 어디에 해당돼요? 그냥 유형성에 어디에 유형성이 아니고 이거는 뭐죠? 유형성 맞죠? 유니폼은 유형성이잖아요. 유형성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비자의 개개인에 대한 관심이나 소비자의 이익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거, 소비자에게 편리한 업무 시간을 운영하는 거, 소비자의 요구 내용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 이 부분은 다 공감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1번은 유형성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3번.
의료기관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을 찾아야 돼요. 1번. 일반적인 이익 집단에 비해 병원은 기본적으로 비영리적 동기를 가졌죠. 그 다음에 2번. 병원은 고도로 노동 집약적인 집단이죠. 그죠? 동시에 자본 집약적인 조직체라고 할 수 있다.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 병원은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 주민과 국가가 원하는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진료 결과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효과가 명확하게 드러나나요? 안 드러나죠. 그죠? 그래서 진료 서비스 생산에 대한 품질 관리와 업적 평가가 매우 쉬운 게 아니라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진료 서비스라는 복합적인 생산품이 형성되기 위해 타 직종 간에 상하 명령 전달 체계가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 이중적인 지위 체계가 형성이 된다. 이 각각 지문이 다 바뀌어요. 5문제가 다 놔둔 문제예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44번. 이 서비스 품질의 4가지 핵심 차원 중 다음 보기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이 웹사이트는 내가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 이 웹사이트는 거래를 신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져 있다. 뭐 어떤 것 같아요? 효율성이죠. 그죠? 효율성에 관련된 거.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이 서비스 품질의 4가지 구성 요소가 4가지가 효율성이 있고요. 실행이나 성취 이행, 그 다음에 신뢰성, 보안성 각각에 대해서 종류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방금 시험 문제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연결하는 거. 이렇게 연결하는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효율성 같은 경우는 방금 했던 부분, 그 다음에 실행성이나 성취 이행 같은 경우는 서비스의 약속의 정확성, 그죠? 그 다음에 상품의 보유, 약속한 시간에 서비스 전달하는 거. 그 다음에 신뢰성 같은 경우는 사이트의 기술적인 기능이나 상품 구매 가능성과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거. 보안성 같은 경우는 구매 행동 자료 비공개, 신용 정보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거. 각각에 대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45번. 서비스 품질 결정 요인 중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결정할 수 있는 제품의 속성으로 구매하기 전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색채, 관찰이 가능하죠. 스타일, 그 다음에 가격. 우리가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거는 뭐다? 뭘 할 수 있는 거다? 탐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서비스 결정 요인에는 탐색 품질과 경험 품질 2가지로 나눠져요. 그 탐색 같은 경우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거고 경험은 입어보고 먹어보는 거, 직접 체험해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6번. 다음 중 서비스 품질에 문제가 발생되는 이유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찾아야 돼요. 그죠? 서비스 품질에 문제가 발생되는 이유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첫 번째, 기업의 단기적인 견해, 커뮤니케이션의 차이,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서비스, 생산과 소비의 분리성. 우리가 문제가 서비스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서비스의 특징 때문에 생기는 거죠. 특징, 어떤 특징? 비분리성. 분리성이 아니고 뭐가 들어가야 돼요? 비분리성. 그러니까 소비자가 서비스 현장에 참여해야지만 우리가 제공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B자가 들어가야 되고요. 기술 집약적인 게 아니고 사람이 제공하기 때문에 뭐예요? 노동 집약성을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객을 수치로 보는 견해.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7번. 칸이 제시한 역할 모호성의 발생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역할 모호성이 생기는 이유랑 상관이 없는 거죠. 그죠? 1번 보시면 독립성, 상호 독립성을 교란하는 간헐적인 인사이동. 인사이동. 이게 잦은 인사이동이에요. 너무 잦은 인사이동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 그래서 문장이 틀렸죠. 그죠? 간헐적인 거는 자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주. 그 다음에 2번은 조직의 투입 정보에 제한을 가하는 관리 관행. 그 다음에 3번은 사회 구조적 요구에 의한 빈번한 기술의 변화 때문에. 그 다음에 4번은 구성원들에게 새로운 요구를 하는 조직의 환경 변화. 그 다음에 5번은 개인의 이해 영역을 초과하는 조직 규모 및 복잡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생 원인 중에 이거 잦은 인사이동, 뭐 조직의 너무 빠른 성장, 뭐 이런 것들도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지문에 나왔던 거 이거죠. 그죠? 조직의 빠른 성장 안 나왔죠. 기술의 빠른 변화 이 2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그다음 48번. 다음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서비스 품질 측정 모형은 이 모형이 무엇인가? 근데 봤더니 서브컬 모형, 그죠? 서브컬 모델이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2000년 한국표준협회와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가 공동으로 개발했대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거다, 그죠? 그러면 앞에 K가 붙을 것 같죠? 그럼 K 붙은 게 2번하고 5번이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서비스 품질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비스 품질은 서비스 퀄리티가 들어가죠. Q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답이 5번이겠죠. 그죠? KCSI는 고객 만족도 조사 모형이고요. KCS SQI 모델 같은 경우는 서비스 품질 모형. 서비스 품질을 측정하는 모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9번. 고객 만족을 조사하기 위한 자료 수집 방법 중 정성 조사 기법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그러면 올바르지 않으니까 얘는 정량이겠네요. 그러니까 통계 자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 표본을 가지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정성조사는 표본이 적어요. 그래서 예비조사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거예요. 가설을 발견할 때, 사전 지식이 부족할 때, 소비자의 언어를 발견하거나 확인할 때, 시장 세분화 및 목표 시장을 선정할 때는 적은 데이터로 하면 되나요? 아니죠. 표본이 적으면 안 되잖아요. 이럴 때는 뭘 해야 돼요? 정량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다음 5번은 소비자에 대한 신속한 정보를 획득할 때, 이럴 때는 정성 조사를 한다. 이렇게 답은 4번이다.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재에 그대로 다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양쪽 조사 사전 단계에 우리가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사전 지식이 이 사전에 한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세요. 사후에 한다라고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량조사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다. 그래서 뭔가 결과에 갈 때, 뭔가 뭐 결정에 이를 때, 뭐 이럴 때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50번. 마케팅 조사 시 정량조사 기법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로 가장 거리가 먼 거. 방금 했는 문제죠. 그죠? 소비자 언어를 발견할 때는 정량이 필요한 게 아니고 뭐가 필요하죠? 성조사를 해야 된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1번. 고객 기대에 대한 영향 요인 중 여기서 내적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내적은 소비자의 어떤 그 내면적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관여도. 그죠? 내적 요인. 그 다음에 시간적 제약이나 환경 조건 이거는 뭐예요? 상황적 요인이죠. 그죠? 상황적 요인. 그 다음 구정 같은 경우는 외부적 요인에 해당되는 거고 기업의 이미지는 기업적인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각각 구분해 보시면 지금 내적 요인 같은 경우는 고객 자신의 문제. 그래서 개인적 욕구, 관여 수준, 과거의 경험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외적인 거는 경쟁적 대안, 사회적 상황, 구전, 대조 효과. 그 다음에 기업 요인은 뭐 4P 플러스 3P가 다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상황적 요인 같은 경우는 날씨, 소비자의 기분, 감정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다.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돼요. 뭐가 나와도 이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각각 하셔주셔야 돼요. 그 다음 52번. 라파엘과 레이피가 제시한 고객의 충성도 유형 중 보기의 가로 안에 들어갈 것은 주변 사람들 누구에게나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는, 그죠? 주변 사람한테 뭘 한다는 거예요? 자꾸 구전을 많이 한다는 사람이죠. 어떤 고객? 충성 고객.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는 시험 문제가 해당하는 것, 해당하지 않는 것 연결하는 거 시험 문제 나와요. 이제 예비 고객 같은 경우는 관심을 보일 수 있는 고객. 빈도수가 가장 많은 게 단순 고객이에요. 적어도 한 번 정도 가게 방문한 사람. 그냥 고객은 빈번하게 구매하는 계층. 단골 고객 같은 경우도 답 잘 나와요. 정기적으로 구매하는. 단골 고객은 구매는 하되 뭘 안 하는 거예요? 구전은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충성 고객 같은 경우는 주변에 구전하는 사람. 이렇게 구분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53번은 2005년 좀 오래된 문제인데 이게 뭐 문제은행식이라서 나올 수 있으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05년 IBM CS 포럼에서 발표된 소비자의 태도 변화 추세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시장의 구조 조정이 있었죠. 그죠? 2005년 상황이니까 정보 활용도의 변화, 소비자 가치 변화, 대형 유통 업체의 몰락과 소멸이 아니고 뭐죠? 대형 유통 업체가 굉장히 발전했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가 틀렸다. 그 다음에 5번은 산업의 변화에 따른 기업의 포커싱이 변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4번. 다음 보기의 설명에 해당되는 벤치마킹의 유형. 벤치마킹의 유형. 그래서 서로 다른 위치의 사업장이래요. 서로 다른 위치의 사업장이니까 부서 혹은 사업부 사이. 그러면 동일한 회사에서 하는 거죠. 그죠? 그럼 가장 해당되는 게 뭔 것 같아요? 내부 벤치마킹이죠. 그죠? 그래서 각각의 유형에 따라서 시험 문제가 다 잘 나오는 문제니까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내부는 같은 회사 내에서 부서만 다르게 사업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벤치마킹. 근데 경쟁 벤치마킹 같은 경우는 뭐예요? 경쟁사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능 벤치마킹 같은 경우는 어떤 제품의 어떤 기능, 특정 제품의 기능, 프로세스 이런 걸 가지고 뭘 하는 거다? 벤치마킹 하는 거. 그다음에 포괄 벤치마킹 같은 경우는 관계없이 모든 부분에서 뭘 한다? 벤치마킹을 하는 거다. 해서 연결해서 내겠다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55번. 소비자 심리와 관련해 다음 보기의 사례에 가장 가까운 용어는 여기 보니까 그죠? 파카가 나오네요. 겨울에 연예인 또는 축구 선수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롱패딩, 그죠? 이게 전국적으로 유행 중이다. 칼처럼에는 겨울 추위에는 롱패딩만한 제품이 없겠으나 새로운 이템으로 떠오르며 부담을 호소하는 학부형도 많다. 뭐 등골 브레이커 그래서 나왔죠, 그죠? 그래서 그 브랜드 특정 브랜드를 선호하니까 이걸 갖다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게 밴드웨건 효과예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배블론 효과 같은 경우는 가시요. 물건의 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소비가 높아지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 시험 문제 나온 거 위주로만 제가 체크했고요. 밴드웨건 같은 경우는 타인의 소비 성향을 따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56번. 소비자 마케팅과 관련해 다음 보기의 내용에 가장 부합하는 용어는 한번 보면요. 오뚜기는 1969년 회사 창립 이후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후원, 세월호 사고 지역 및 합동분향소, 물품 기부 등 꾸준한 사회복지 및 공헌 활동을 이어오면서 가뚜기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렇게 착한 기업 이미지를 얻은 오뚜기는 지난해 오동통면 만남의 강장과 코로나 의료진 덕분에 챌린지를 통해 가뚜기라는 명성을 더욱 공고히 지키고 있다. 지난 6월 오뚜기는 모 방송사 프로그램과 협업을 통해 완도산 청정 다시마가 2개 들어간 오동통면 만남의 강장 한정판 라면을 출시했다. 다시마를 키우는 완도 어민들은 다시마 수확을 앞두고 지난 2년치 재고가 2,000톤이 남아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다. 그죠? 이걸 해소했다는 거죠. 프로그램 출연진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뚜기 함영준 회장에게 도움을 청하여 기존에 다시마가 들어간 오동통면에 다시마를 하나 더 넣어 오동통면 만남 강장을 출시한 것이다. 이걸 갖다 이게 뭐냐면 기존의 제품에서 뭐예요? 뭔가 더 수정해서 추가해서 뭔가 새로운 제품을 만든 거예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제가 설명을 조금 잘못했네요. 수정하고요. 이거는 사회적 기업이잖아요. 사회적 기업. 기업에서 사회적, 윤리적 마케팅을 진행하는 걸 우리가 코즈 마케팅이라고 해요. 그래서 답이 3번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케팅의 용어. 그래서 잠깐 이제 살펴보시면 여기에서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은 이제 버즈 마케팅은 구전 마케팅의 일종이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버즈는 꿀벌이죠, 그죠? 꿀벌이 윙윙거리면서 돌아다닌다고 해서 구전 마케팅과 관련된 마케팅이다. 웅성웅성. 그래서 버즈 마케팅, 그 다음에 바이럴 마케팅도 앞에서 했죠, 그죠? 바이러스 마케팅, 구전과 관련되었다. 관련성을 같이 지어주시면 되고요. 코즈 마케팅은 기업의 윤리적 경영과 관련된 거. 그 다음 노이즈 마케팅은 시험 문제 답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릴라 마케팅도 답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답으로 나왔던 거는 체크하셔야 돼요. 그 다음 57번. 고객 경험 관리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우리가 이게 CRM과 우리 CEM을 구분한 거, 비교한 거예요.
내부지향적이며 운영지향적이다. 내부지향적이고 운영지향적인 것은 어떤 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CRM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CEM은 내부지향적인 게 아니라 뭐예요? 고객지향적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고객과 상호작용 순간 접점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CEM, 고객 경험 관리다. 그 다음에 고객이 기업에 대해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파악하는 거다. 기업에 대한 고객의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스템과 기술의 단순화된 프로세스를 활용한다. 그죠? 그 다음에 고객의 기대와 경험 간의 차이가 있는 곳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위치시켜 판매하는 선행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 다음에 CRM 같은 경우는 이게 선행적인 게 아니라 후행적이다. 판매가 일어난 이후에 뭔가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교 설명한 표를 교재에서 잘 참고하시고요. 내부지향적, 운영지향적이 아니라 CEM은 고객 중심적이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단순한 프로세스를 이용하지만 우리가 CRM에서는 뭐예요? 기업의 목표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마케팅 및 교차 판매를 목적으로 고객 정보를 수집 분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CEM은 고객이 기업에 대해 느끼는 것을 파악하는 것인데 CRM은 뭐예요? 기업이 고객에 대해 파악한 것을 찾아내는 거, 찾아내서 활용하는 거. 그래서 거래가 한 번 이상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객과 상호작용 기록이 생긴 이후부터 하기 때문에 뭐다? 후행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접점에서 바로 시작되는 선행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8번. 고객 가치 특성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고객의 가치는 다차원적이고 동적성을 가지고요. 통제성이 맞나요? 상황성이 있고 주관성이 있고 통제성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통제성이 아니다. 이 네 가지의 특징을 가져요. 다차원적이다. 동적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가치도 변화하죠. 문화도 변하듯이 뭐예요? 가치도 변한다. 상황에 따라 또 다르다. 다 주관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에서 동적성에 대한 정의는 시험 문제에 연결해서 잘 나왔던 문제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한다라고 보는 거고요. 주관적인 거는 고객이 인식하고 느끼는 것. 그 다음에 상황적인 것은 뭐죠? 사용되는 특정 상황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 그 다음에 다차원적인 것은 고객 가치 구동 요인이 다양성과 단계성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9번. 보기 사례에 가장 부합하는 가격 정책은 이게 서비스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타이어의 새로운 기준. 여기에 KI 타이어가 최저가로 고객을 모십니다. 런칭 기념으로 70에서 30% 할인을 했죠. 굉장히 저가로 막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저가로 들어가는 게 뭔 것 같아요? 일단 침투 전략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침투 가격 전략이다. 보시면 되고요. 자, 시험에 나온 거는 자, 상층 흡수 전략은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잘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층 흡수는 처음부터 고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들어가서 어느 정도 흡수가 되면 가격을 낮추는 거다 보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조건이 어때야 돼요? 경쟁사가 없어야 되겠죠. 사람들이 비싼 것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투자액을 조기에 회수할 목적으로 수요의 가격 탄력도가 낮은 제품의 경우, 대량 생산이 어려운 경우, 비싸게 팔아도 가격이 정당하게 받아들여지는 경우, 그 다음 뭐예요? 서비스의 법적 보호가 되는 경우 또는 기타 이유로 경쟁사가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할 수 있는 게 뭐다? 상층 흡수 가격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초기에 고가로 설정해서 고소득층을 흡수한 후 점차로 가격을 하락시켜서 중류, 하루층으로 내려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장 침투 전략은 낮은 가격으로 들어가서 짧은 기간에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 두 가지는 구분해서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0번. 성과 관리의 기본적인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성과 관리는 1번 성과 정보의 광범위한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관리 수단과 요소에 대한 자율적 권한 확대를 해야 되겠죠. 그죠? 가정적 측면에 초점을 둔 성과 평가와 관리. 우리가 성과 관리하는 이유는 뭐죠? 이 과정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해요? 결과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결과 측면에 초점을 둬야 된다. 그래서 답이 3번이다. 그다음 목표와 전략에 입각한 사업 계획과 업무 관리를 해야 되고요. 기관의 활동과 성과에 대한 종합적이고 다양한 평가를 해야 된다. 자, 이 문제에서 3번이 틀어지고요. 그다음에 2번. 그다음에 그러니까 1번하고 2번 지문이 요 세 문제가 나온 거예요.
세 문제가 자율권을 축소, 강범위한 것을 뭐예요? 특정 영역으로 좁히는 거.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지문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과목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